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1% 안팎으로 급반등을 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코스피는 전형적인 정강 후약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시켰는데 유럽에서 풀린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은데요. 이 전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83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1961로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포인트 빠졌고요. 대형주에 비해서 오늘 중소형주가 비교적 선방한 느낌을 줬죠. 코스닥은 그래도 0.3% 오른 5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에다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고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기준금리는요, 7개월째 1.75%로 동결이 될 거라는데 단기적으로 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워가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거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새롭게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마 익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인사드린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좀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쉽게 좀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시고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반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체감이 안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화면에 좀 보시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소에서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언론이나 기사거리를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다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해준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해 부분들만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의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8,200억 정도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기반으로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7월 첫째 주까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추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블럭으로 뱅가드 펀드에 대한 물량들을 넘긴다라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직도 이 부분들은 불투명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코스닥 시장들의 큰 흐름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러셀 지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러셀 1000 지수, 중소형 섹터의 대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러셀 10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러셀 3000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 중소형주들 3000개와 2000개, 1000개를 모아놓고 지수화를 한 부분들인데요.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만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전히 중소형주 섹터의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실적이 여전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의해야 될 부분들,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IT 부품 섹터라든가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그간 낙폭이 컸던 건설, 화학, 증권, 철강, 금속 쪽에도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중소형주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지현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릴 부분들은요, 좀 어려운 부분들보다는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추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기계적으로 좀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누구나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감을 한아름 안고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제가 금일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들은요. 주식에 관련해 있어서 상승과 하락은 N자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나 어른들께서 물어보시게 된다면 알겠지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네라고 좀 대답을 하거든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N과 E의 모습들을 연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N자형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복잡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건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본 마디 수치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설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마디에서 정고점, 즉 정고점과 전저점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 보통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된다면 정고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저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매도가 나온다라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끊어야 된다. 혹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기본 마디가 이탈을 했을 때는 그 순위의 마디를 적용을 해서 파악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세 번째가 나왔을 때는 쌍고점, 즉 쌍봉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에서는 매매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치가 도달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석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대량 거래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에서 내동매매를 하면서 많이들 물리고 손절을 하게 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따라가는 구간을 설정을 했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다음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상승 N자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의 좋은 매매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마디에 대해서 추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의 추세에 마디로 연결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로 가게 된다면 매매 성공에 대한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방법인데요. 보조 지표를 좀 이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들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한마디의 하락이 완성된 이후에 되돌림은 50%의 정도가 되돌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마디를 이탈한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 이탈된 자리는 마찬가지로 강한 저항대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드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KTH라는 차트입니다. 지금 중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저가 권역에서 4,980원, 4,920원 권역에서 지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승폭만큼 이걸 그대로 옮겨보게 되면 이 목표치가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고서 KTH에 대한 매도에 대한 목표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 종목군들이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기적인 목표치에 의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은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이라이쿰이라는 종목이 있죠. 마찬가지로 중기에 대해서 저가 권역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진 않았지만 고가 권역에서 다시 눌림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설명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만큼 하락한 목만큼 다시 빠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 폭만큼 같이 내려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수의 급소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이 이라이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순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락 N자와 그리고 상승 N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부분들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난 이후에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눌림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의 단기 목표치는 약 19,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이 종목군들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든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갑작스럽게 기업에 대해 실적이 갑작스럽게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급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그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일단은 그 기업을 보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거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부분들은 어떤 주식 관련돼 있는 서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 N자와 하락 N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너무나 고급적인 스킬들만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급적인 스킬이 있고 매매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봉 차트를 놓고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봉이라든가 아니면 주봉의 차트를 놓고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 일단 같이 좀 대입을 해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중기 N자 상승의 목표치가 달성했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권역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깊은 눌림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즉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추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이진 않지만 저점 권역을 형성해주고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이 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인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나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저점권역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N자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 한번 보겠는데요. RF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길게 늘려놓은 부분들이지만요. 저가권역에서 고가권역 이 상승의 목표치가 다음엔 하락 N자의 눌림을 완성해주고 이 상승폭만큼 시간값을 더 주고서 봤더니 마디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N값과 E값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E값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스 구간일 때는 E값으로 빠집니다. 이 상승폭만큼 이렇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목표치가 설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도 상승의 N자형의 목표치가 달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 맞는 부분들만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작년 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 차례 저점을 형성을 했던 모습들이 11월 초경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전고점 돌파가 시도가 된다면 이 목표치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차례의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상승폭만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대로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고요. 고점권역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나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145만 5천 원 정도대 자리인데요. 그러면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밑으로 빠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재차 밀리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달성이 된다면 기본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마디가 빠지고 난 이유를 보게 된다면 이 가격대만큼 빠지고 절반의 되돌림이 하락 N자로 보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등분선을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선을 놓고서 좀 보게 된다면 고점권역에서 저점까지 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50%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N자형의 하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락 N자가 다시 됐고요. 다시 또 한 번을 또 보게 된다면 저권권역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을 받고요.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고요. 다시 4거래일 정도를 횡보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가권역에서 딱 놓고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 지수를 좀 놓고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선물 고점권역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고점이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하락을 했고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붙여놓게 된다면 지금 잘 안 붙는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저가권역에서의 딱 지지 라인을 보이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하고 전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는 다시 고가권역에서 밀려 내려왔고 고점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대를 메우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자리대가 좀 고점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저점이 형성이 됐었죠. 고가권역까지 형성이 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오늘 고점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선물 목표치를 260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요. 다른 뭐 지식이 있거나 기술적 분석을 뛰어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 가지 또 응용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상승 N자, 하락 N자 이 부분들만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혹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전고점권역에서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 아니면 전 저점 이탈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는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거를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절할 것인지 미련을 갖고 손절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애써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나서 봤다면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큰 욕심 없이 한다면 즉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짧게 끊어먹는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쉬운데요. 상승엔 하락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데 간과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 대추정 화면을 좀 다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대차 해외 출고 현황이라는 뜬금없는 이 화면을 지금 보이실 겁니다. 예. 근데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 브릭스 쪽에서의 신흥국 쪽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현황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다가 중국 쪽에서 판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아차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 출고 현황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완성차 쪽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있는 모습들이고 반등폭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완성차를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섹터를 일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IFRS가 도입이 되죠.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우량한 자회사를 둔 그런 기업들이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형성이 되고요. 한 차례 저점이 형성이 되고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권역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하니까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달성이 된 이후에는 종목군들은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시 전고점, 고점을 갱신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다가 다시 N자형의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시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량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폭을 좀 길었기 때문에 이 조정폭을 다시 한번 상승폭만큼 붙여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꽤 높은 자리대, 즉 18,000원대라는 목표치가 중기적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우하이텍이 왜 18,000원씩이나 기술적 분석 갖다가 18,000원씩이나 간다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들의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주고 나서 기술적인 흐름상 정배열권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적 좋은 우량주가 더 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화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화신이라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다시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폭만큼 갖다 붙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 14,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됐을 때 수급, 그 다음에 실적, 우량한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 쪽 판매가 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SL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여전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목표치를 설정해 보니까 이 자리가 매도 자리더라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 고점권역에서 밀렸고요. 반등이 나와줬고요. 저점이 이탈했으니 하락 N자로 빠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자리대가 매수의 자리더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해줬고요. 다시 눌림을 받았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16,000원 정도대를 목표치로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분석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일단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보게 된다면 좋은 종목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와 그리고 매수해야 될 자리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EBS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와 표정, 손짓, 발짓, 강의 점수로는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상승엔 하락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기법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종목 추천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출고 현황을 보면서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기억하시죠? 잘 적어두셨다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이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이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금호석유야. 금호석유 얼마에 사셨어요? 94,700원. 94,7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30%인데 20% 오늘 좀 수입 보고 좀 팔고 예. 10% 남겨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시청자님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못해요. 수익을 조금 보셨어요? 예, 나머지 10%는 왜 남겨두셨어요? 그거는 좀 올라가면 팔라고요. 많이 올라가면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시고 계세요, 혹시? 뭐 11만 원 가든만 11만 원까지 갈란가 아마 10만 원까지라도 가면은 팔라고. 예, 시청자님 금호석유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있으세요? 오늘 한 종목 샀는데 수익은 안 나고 예, 현대위야. 현대위아 사셨어요? 예, 지금 방송 강의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 방송 강의는 못 들으셨어요? 예,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방송을 보셨으면 현대위아를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지도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 TV 고정하시고요.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끊을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금호석유 오늘 일부 좀 차익은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화학 섹터가 지금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일단 큰 수혜를 좀 받았던 섹터가 화학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도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즉 공격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많은 상황들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실적에 대한 변화라든가 업황에 대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추가적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호석유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 투자로 보셔도 일단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종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권역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버리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가 단기 기술적인 반등의 자리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는 또다시 여기에 대한 하락폭을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종목을 좀 매도를 일부 차익을 잘 하셨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점권역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이 자리대가 매도의 자리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달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라면 14만 원권역에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절반의 되돌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약 11만 3천 원 정도에서 11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황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안 좋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차익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에 대한 물량들은 지금 9만 원 부근, 다시 9만 원 초권역까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11만 2천 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파셨고요. 주가가 9만 원대 밀리면 다시 그 물량 사셨다가 11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금호석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시젠부터 봐드릴게요. 시젠을요, 7만 원에 30%를 사셨어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시면서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요. 전망 어떤지 알고 싶다고요. 자, 일단 시제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3월 26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들을 좀 보이실 겁니다. 이때가 블록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블록으로 좀 나간 물량인데요. 그 일자를 좀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3월 26일 같은 경우라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물량을 받아서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대주주 쪽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받은 물량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 현재 블록으로 넘겨받았던 평균 단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큰 물량을 받아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대는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지 라인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니까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큰 폭으로 다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6만 2천 원권역까지도 되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6만 2천 원까지 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약 21선 부근 될 겁니다. 6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블록으로 넘겨갔던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이나 이 시젠에 대한 사업 부분들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으로 넘겨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 가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6천 원권역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를 다시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우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되 일단은 손실권역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적으로는 6만 8천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STX 페노션입니다. 3,270원에 사셨어요. 최근에 매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15%인데 목표가와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STX그룹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STX 페노션은 산업은행 쪽이 매각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주식에 있어서 주식은 상당히 좀 위험 투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 좀 피하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X 페노션 우선 어찌됐든 간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폭만큼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데요. 이 자리대를 장대 음봉으로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저점 이 마디만큼 이탈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강한 저항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3,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형성된 저점입니다. 3,1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약 2,800원 정도까지 되밀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6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승엔 하락엔 매매 기법도요. 기업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배제하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STX 그룹주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리가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유비케어인데요. 사신 가격대가 4,900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4,935원, 비중 20%. 매도가 좀 알려주십시오. 손절도 생각을 하실까요? 자, 일단 이 부분들은 좀 나름 고민을 해봐야 될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유비케어, 헬스케어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2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4,000원대에 좀 매수를 했다라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이후에 1년이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도 마찬가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이 나왔죠. 그러면 중기적인 목표치는 이 자리대를 그대로 옮겨 붙이면 약 4,100원 정도가 목표치가 좀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중개 목표치는 4,100원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점을 만들고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목표치가 2거래일 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찬 주식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전략 대응 방법은요. 우선적으로 3,400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마 밀리게 되더라도 시청자분께서는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가격은 3,4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1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 이분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이겠네요.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가요. 일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BS금융지주고요. 14,170원에 10%를 사셨는데 중간에 방송을 못 봐서 손절을 못하고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만 낮춘 상태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은행 섹터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예대마진으로 좀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대마진의 차이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익성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 세계 은행 섹터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싸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뇌관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계부채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BS금융지주 일단 다른 그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지주 이런 쪽 섹터보다는 BS금융지주 실적은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장 섹터가 가지 못하니까 지금 BS금융지주도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중기적인 목표치는 달성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저가 권역에서 고점 권역을 형성한 이후에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 부분들로 좀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121선 부분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지금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 좀 교체를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100원 정도가 됐다라면 10%라면 그렇게 크게 손실 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도 시장에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약 14,8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가격들이기 때문에 13,300원 정도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종목을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간절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매수 의견을 여쭤보신 분 거 봐드릴게요. 5177님께서 제일모직 사보면 어떨까요? 하셨어요.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제일모직 화학 섹터 중에서 뭐 AMOLED라는 소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이거는 이 부분 종목군들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이 구간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길게 여유 있게 본다면 지금 이 상승폭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승폭만큼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12만 원권역까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한 이후에 눌림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 잡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게 된다면 약 10만 원, 10만 2천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봤자 약 5%에서 4% 정도밖에 목표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이 줬을 때 9만 원권역, 9만 1천 원권역 이 자리대에서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한 종목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세중이에요.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6,170원에 20% 물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세중 3D 프린팅 관련해서 일단 재료가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가 12%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목표치가 찼습니다. 저점권역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약 6,600원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고점까지 6,400원 정도까지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일단 매도를 하고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6,300원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는 찼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중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지만 목표가는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6,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600원이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정재훈 전문가를 멘토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8시 40분 여러분들 무료로 방송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 전문가의 강의, 정재훈 전문가의 노하우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